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삼더자를 읽으면서 느꼈던 문장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까요, 히로님? 네, 오늘은요, 또 즐거운, 사실 이 삼더잘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네, 고개가 계속 이제 끄덕여지고, 그리고 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39화까지 이 책을 읽기 전에 많이 나눴던 그런 부분들이 네. 책에서 나와서 또 이제 신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나눠볼 거긴 한데요. 네, 지금부터 바로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부터 네, 그러면 시작해 네. 보시죠. 예. 256쪽에 네, 바로 이 네, 부분인데요. 놓아버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 레스터 레븐슨 박사님의 그 릴리징 테크닉과 되게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예, 놓아버림은 무엇인가? 마이클 싱어가 얘기하는 놓아버림은 바로 예, 이것입니다. 삶을 놓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삶에 예.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놓아보려는 것이다. 네, 개인적인 음, 반응은 상황을 건설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판단이 흐려지게 만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반응을 통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문제로 여겼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개인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데 제가 그 놓아버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놓아버림에 네, 대해서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예, 상황을 회피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있으면서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반응을 놓아버리는 것. 이 둘에서 좀 이제 헷갈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어, 그 순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내가 그 순간 마이클 싱어 얘기하는 그 놓아버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바로 이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그 개인적인 반응을 예.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반응을 하지 네.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어떤 네.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내가 그것으로부터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령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거절이 됐어요. 그랬을 때, 네. 아,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면 프로젝트를 거절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일적인 것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실제 삶에서는 또 사람과 사람이 엉켜 사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것이 꼭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개인적인 반응이라는 거가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개인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나만의 그 캐릭터성이 없어지지 않나. 나만의 음, 그런 그 성격이 이제 그 사람마다 다 고유한 성격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네. 않으면 개인적인 그 성격이 두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성격이 없지 않나, 성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피님?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항상 좀 답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네, 부분이에요. 가령 이제 마음 챙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나중에 삶에 접목해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싱어가 얘기하는, 바딤 젤란드가 얘기하는, 뭐 레스터 레븐슨 박사가 얘기하는 뭐 호불호를 갖지 않고 뭐든지 놓아버리고 흘려버리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바보 네, 아닌가? 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누구한테 이제 험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배웠을 때는 응징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바보로 생각한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응징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이제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경험을 이제 삶에서 해봤을 거고요. 그런데 또 이런 책을 음, 읽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네,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거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닭을 이야기할 때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네, 것처럼 이 마음 챙김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음 챙김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는 내가 항상 행복하다라는 거죠.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항상 평온하고
이 마이클 싱어가 얘기하거든요. 삶이 안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예.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 영적,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탈출을 딱 해버리게 되면은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누구도 쉽게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생각하는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어수룩한 모습,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너무 착하기만 한 나의 모습, 그것과 이 마음 챙김이 잘 된 상태, 이것과는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음, 그래서 마음 챙김이 잘 된 사람은 이미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그 사람한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음, 제가 마음챙김 공부를 좀 한 상태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음, 그렇군요. 예. 네. 마음챙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만의 그런 캐릭터성이 어떻게 보면은 생기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캐릭터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때 그냥 나는 그때 용서를 해줬어. 그냥 넘겼더니 나를 바보로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든 상황이 있었어.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이 있을 때 응징을 했어야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나한테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내 상태가 그 단지 착하고 순수했고 그냥 그런 상태였지 마음 챙김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단단한 상태, 그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네. 이 부분 들으면서 이제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또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네. 어, 전에 그런 일들이 살짝 이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 챙김 공부, 마음 챙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무도 또 건들지 못한다.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성장을 위해서인데요. 그런 것들이 다그 마음챙김에 대한 그런 이제 어느 수준이 되려면은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챙김을 받아들이고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바로 이 261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261쪽에는 세상은 각자의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저는 그냥 보면서 이 그 다른 그 영성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우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그 오, 오차가 없는 것을 과 이것이랑 이제 이제 같이 부합을 하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무대들이 나의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좀 많이 어 보면서 이제 많이 와닿게 됐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이제 좀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순간순간에 그럴 때는 또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도 얘기를 음. 드리고 있어요. 바로 예. 알아차림. 네, 그 예. 순간순간 내가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 순간에 또, 그 시간이 조금씩 이제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 길에 가고 있다면, 이 마음 수련, 마음 챙기 예.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 순간순간에 그런 시련이라든지 그런 것이 올 때, 음. 갭이 있어요. 갭이 예. 있는데, 그때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고, 그때가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저는 그 매직 아워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직 음. 아워라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시간, 예.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를 지금 저희가 몇 번 사용을 했었는데요. 마음챙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참 이 마음챙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챙김에 대해서 좀 속 딱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음, 저도 좀 항상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챙김이라는 게 뭐 나쁜 게 없잖아요. 뭐 어떤 신을 그렇죠. 믿으라는 네.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신을 나는 믿기 싫은 신을 막 맹신해서 믿어라. 그리고 그 신한테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이런 것들이 아닌데 그냥 네. 삶을 조금 더 관찰자의 삶으로서 사는 것. 예, 이런 거고 음, 뭘 마음챙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당장에 어디에다가 돈을 막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그렇죠. 아닌데 이 네. 마음챙김이라는 거에 굉장히 이상한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음,
예,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동기부여 같은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데 네, 동기부여만큼이나 더 또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건데 마음 챙김도 언젠가는 전성기 같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의식주가 이미 모두 거의 한 인구의 한 이제 만약에 한 뭐 75% 이상 그 정도가 예, 의식주가 모두가 해결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살만하잖아요. 네, 살만할 때 그때 이제 마음 챙김으로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머지않는 미래이고 그리고 이제 네, 어 집단적으로 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도 영성가들은 많이 이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네, 집단 깨달음의 시대. 라고 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모두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개개인들이. 예, 그것들이 예, 집단으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네, 그런 이제 에너지가 돌 거라고 또 예상을 예.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 프로가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 그렇네요. 프로가 나오니까 이 밖에서요, 비전 프로를 장착하고 뭐 이렇게 식당에서 주문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 이제 촬영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셜 미디어에. 근데 그런 걸 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구나. 이제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장착하고 그렇게 핸드폰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네, 올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가지고 스마트폰도 아니죠. 핸드폰이 처음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그 핸드폰을 들고 밖에 나가서 통화하던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사진들의 모습처럼 지금 네, 장착형으로 VR 기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단지 게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네, 시대가 오면 올수록 사실은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요. 네, 지금 되게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요. 한국의 비전 프로가 지금 이제 많이 사서 리뷰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전 프로가 지금 이제 풀리고 있고요. 그 비전 네. 프로를 아무래도 머지않는 미래 혹은 지금이라도 저희 그 두 남자의 깨달음을 비전 프로도 보시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예. 네, 어디를 가시든지 저희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서 예,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말은 어, 어디를 가나 이제 정말로 예, 가상현실로서도 영성을 이렇게 마음챙김 예,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저희를 또 만나볼 수도 있고, 네, 되게 재밌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저희도 맞습니다. 나중에, 네, 그 비전 프로가 이제 보급형으로 풀리기 시작할 때 모든 예, 사람들이 하나씩 갖게 될 그때도 저희가 예, 이제 두 남자의 깨달음을 하고 있을 테니, 예, 그때 저희 두 남자도 한 번씩 이제 하나씩 사가지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얼굴이 이렇게 스캔이 돼가지고 이 예, 가상현실에 함께 있는 그런 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 저희가 한번 녹음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예, 가져보면은 재밌을 거라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상으로 같이 미더블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저도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136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데이터는 당신이 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남들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경험은 다른 누구도, 당신의 배우자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해보지 않았다. 아니, 그들의 경험과 비슷하지도 않다. 과거의 경험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랐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고방식에 순응하도록 자신을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안의 삶을 더욱더 복잡해지게 만들 뿐이다. 당신은 네, 과거에 저장된 인상에서 생겨난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룹의 사고 성향에 맞추기 위해서 그중 일부분을 억눌러야만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네, 예, 이 문장에서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요. 일단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데이터의 경험들이 당신이 한 경험에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남들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유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네, 남들과 완전히 다 다르다. 같을 수가 없다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 버려서 이야기를 한 음, 것이 굉장히 속이 좀 시원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 가져왔고요. 네, 하물며 그 경험은 당신의 배우자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경험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단순히 네, 경험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 달랐다. 음, 가령 뭐 누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내가 했던 방식 그리고 내 남편이 했던 방식 내 와이프가 했던 방식이 다 달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역시 개인은 각자의 사람들은 고유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항상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쫓지 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욕망에 충실해서 그것을 그 트랙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달리기를 하든 운전을 해서 드라이빙을 하든 그런 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야만이 삶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누구도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휩쓸리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펜듈럼에서 나와가지고 나만의 길을 예, 네,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예. 네.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패러사이트 기생충 영화의 이제 감독이 네, 봉준호 감독님이시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인가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네, 네, 가장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가장 그게 이제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그거를 저희가 선뜻 하고 계속 네, 도전하고 그거를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두려움이 가장 큰 거겠지만 그거로부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가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돼서 바로 네, 이렇게 선택 시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어 그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나중에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식으로 네, 가면 어떨까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보표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고 사는 것의 문제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부모님 집에서 살기 때문에 뭐 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1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을 벌어도 불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 벌면은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돈을 버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벌 수 있느냐. 요거가 항상 그 갈림길이라고 보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벌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네. 때에는 저는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일은 가지고 이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내가 싫어하는 일이야. 그냥 딱 음, 이렇게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게만 네, 생각을 하면은 세상이 너무 드라이해요. 네, 너무 네, 맞아요. 건조하단 말이죠. 이 일은 내가 조금 좋아하는 일, 이 일은 내가 조금 싫어하는 일. 1부터 100, 숫자가 많잖아요. 1부터 만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에 7 정도 좋아한다. 10 정도 좋아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네, 결국에는 10 정도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어떤 나중에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하고 싶다. 그런데 10 정도 좋아하는 일이 현재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경제적으로는. 그렇다면 그것을 놓지는 않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랬을 때 항상 삶을 극과 극으로 살았던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싫어하는 음,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삶을 내가 좋아하는 일도 1부터 뭐 100까지 나눠봤던 사람이 1부터 10까지 나눠봤던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차선책을 선택하자. 그러면 내가 그 일은 10 정도 좋아하지만 그걸로 아직 그게 경제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7 정도 좋아하는 일을 하자. 음, 7 정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을 선택을 했어야 될 때도, 아, 이거는 내가 10 정도 싫어하는 일인데, 이 10 정도 싫어하는 일 말고, 한 3.5 정도 싫어하는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삶을 너무 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흑백처럼 안 살았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네. 한 10 정도면은 7 정도 그리고 3 정도 이렇게 불안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하는 거를 이제 저도 요즘에는 그 좋아하는 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한 번 딱 네, 앉아서 음악을 그냥 조금만 하고 자야지라는 생각으로 앉잖아요. 네, 그 시간을 쪼개서 그 밤에 그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4시 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음악을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는 무엇을 그 깨달았냐 얘기를 드리면은 무아지경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무아지경. 네,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하지만 그냥 그 음악 트랙에서 네, 계속 이제 그냥 즐기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네, 그거를, 나 이거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바로 음, 알아차릴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요. 네, 그것으로부터 이제 또 되게 이제 재밌는 그런 미래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화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건데, 그 미래들이 이제 또 기다려지는 거죠. 내가 이거를 네. 계속 함으로써 앞으로 또 미래가 기다려지고, 네, 요즘에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삶을 좀 늘어지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요즘에 속도를 얘기를 해도 삶을 조금 더 늘어지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경험을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거에서 대해서 성과가 안 났다. 하루 종일 음악을 만들었는데 아무 성과가 안 났다. 1년 동안. 형편없었다. 나는 이거의 경험은 정말 아무런 나한테 도움이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라벨을 붙이고 꼬리표를 붙이고 딱지를 붙이는 순간 그 경험은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떤 걸 배웠을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걸 이제 배우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시행착오를 줄여라. 근데 저는 시행착오를 줄인다라는 거는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얘기해 줘서 이 사람이 시행착오 줄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맞아요. 사람도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실제로 경험을 해야 본인이 그 진정한 배움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얻잖아요. 여기 보면 네,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다고 나오는데 그럼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를 안 갔어요. 왜냐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딱 어디 도달했는데 나 너무 잘했다. 그때 그 길 안 가기를.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갔을 때 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인 데이터가 다 다른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접점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은 몰랐던 어떤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건데 자꾸 네, 그렇게 막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더들이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만 저도 오랫동안 리더를 하고 있지만 저의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강제적 환경 세팅 이런 거를 안 하는 네, 스타일입니다. 안 하고 주입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강제적인 환경 세팅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네, 만들어 가지고 뭐 매일 숙제 내주고 검사 받고 숙제 내줘. 저는 그런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걸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강제적인 환경 세팅 막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막 강제적인 환경 세팅. 내가 강제적인 환경 세팅 들어가서 뭘 하면 이룰 수 있다. 유행하나요, 요즘에? 네. 유행하죠. 그래서 그런 챌린지도 많고요. 그런데 네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잠깐은 효과 있을 수 있어요. 강제적 환경 세팅 가가지고 막.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거의 없더라.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음, 뭐라 하죠? 자기가 만든 강제적인 환경 세팅은 좀 다른 얘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렇죠.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나지. 그거는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타인이 만든 거. 가령 뭐 어떤 챌린지 해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내가 잘 못하니까 매일 독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인증을 해야 되는 네. 챌린지. 근데 또 안 네. 했어요. 안 하면은 그분이 또 이제 그 멘토라는 분이 혼냅니다. 막 혼내요. 이거 왜 안 했냐. 네. 그럼 막 그 네. 혼내는 걸 들으면서 좋아하죠. 네. 역시 정신이 번쩍 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을 이렇게 혼나면서 하니까 정신이 번쩍 도 너무 좋았어요. 네.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네. 경험에서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왜 나는 혼나야 되는가? 네. 혼날 필요가 음,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경험도 다르고 나의 경험도 다르고 우리 서로 존중해주면서 가는 거지. 음, 막 어떤 막 멘토라고 해가지고 나를 혼내키고 저는 그런 건 별로 큰 의미가 음,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그 리더분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이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개개인은 누가 나만의 리더를 이제 뽑을 수 있는지 그런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이제 선택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또 선택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거로부터 자신이 이제 자신을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런 분들을 네. 또 선택한 거 보면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이제 지금 마이클 싱어라는 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 순간에는 네. 리더를 이렇게 영적 스승님으로 모시고 네.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리더에 대해서
조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 사실 이 영적 책들을 읽고 이런 것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영적의 체험의 장이고 이것이 우리의 스승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의 지금 네, 삶, 개개인의 삶이 다 아까 다르다고 그렇게 문장이 네, 나왔잖아요.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런 영적 스승들은 왜 필요하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곳에 여행을 하는데 이 지도가 하나 필요해요. 우리는 네, 갈 거지만 지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네, 지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그 지도를 사야 되는데 그 지도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 드리는 이런 마이클 싱어분 같은 경우 혹은 이런 다른 영적 스승님들에 대한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영적 스승들은 특징이 이제 본인을 막 신봉하라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도 어딘가에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챙김이라는 거 한번 접해보면 좋겠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을 해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당장에 막 네. 누구를 믿어가지고 거기에 막 빠져야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네, 반대이기 때문에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문장 어떤 문장을 가져오셨을까요? 예, 저는 이거는 이제 137페이지, 아까는 136페이지였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장이네요. 예, 네. 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여잡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마음속에 그런 온갖 개인적인 것들을 부여안고 있다. 좋은 것, 나쁜 것, 추구한 것. 그 불가피한 결과로 당면한 순간이 당신이 저장해 놓은 이미지와 어쩌다 잘 맞아떨어지면 당신은 좋아라 한다. 마음이 열려 흥분하고 열광한다. 만일 그것이 저장된 이미지와 어긋나면 당신은 화를 낸다. 즉각 음, 마음이 다치고 방어적이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물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있다. 그 안에서 사는 기분이 어떤가? 어떤 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 어떤 때는 천국이고, 어떤 때는 지옥이었다. 그 이유는 이것이다. 그것은 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네.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고 그 자유의지로서 당신이 한 짓이 마음을 아수라장, 여기 아수라라는 표현은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 네. 눈앞에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경외감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씨름을 벌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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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웃냐면요. 예, 저희는 이 계속 마이클 싱어 분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네, 이렇게 혼내는 느낌? 예, 살짝 받는데, 왜 그런 혼내는 느낌이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개인이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하면은, 혼내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거라서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네, 왜냐하면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가 스스로 힘들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개인이 세디스트이자 마조이스트이지 네,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웃음이 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네. 네. 마이클 싱어가 그 이 책과 말고 관련해 가지고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도 또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둑이는 죄가 없다. 근데 바둑이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얘기를 네. 하면은 강아지입니다. 바둑이를 부른다는 거죠. 바둑아 이리 온. 그래서 바둑이가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그럼 바둑이가 이제 근데 내 상황이 뭐 가령 기분이 나쁜 상황이에요. 그럼 바둑이가 안 오는 걸 보면서 아 걔도 날 무시하네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당신이 이제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아, 그럼 바둑이가 뭐 잘 못 들었나 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슷한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바둑이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음.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컴플레인만 엄청 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신이 있다라면은, 신이 있고 만약에 죽어서 신을 만난다라면은, 신이 딱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딱 만났는데 아 너의 삶이 어떠냐 딱 물어보는데 아 제 삶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뭐 이거는 마음에 안 들었고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왜 저 그때는 왜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날은 왜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막 신이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쉽게 그러게요. 생각했을 때도.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신이 딱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너는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갔는데 다음 이제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아 참 저는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뭐 꽃도 아름다웠고 구름도 예뻤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신이 네.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기쁘겠냐라는 거죠.
신이 만들어 놓은, 음,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라면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건데,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은 건 나쁜 거 추한 거 막 내가 갖고 있다가 그것과 어떻게 한번 맞아 떨어지면은 좋은 쪽으로 맞아 떨어지면은 막 좋아하고 또 싫은 쪽으로 맞아 떨어지면은 막 흥분하고 열받고 막 욕하고. 근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안에서 사는 기분이 어떠냐라는 거죠. 행복했냐, 음, 평온했냐, 평안했냐 물어본다면 어 쉽게 대답 못 한다는 거죠. 아, 나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 못 한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음, 돈이 없어도 먹을 게 있어도 먹을 게 없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걸 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을 음, 세상과 씨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첫 번째 마이클 싱어 이 삶 더 잘해 그 1화에서 잠깐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 아픈 부분을 일부러 내더 이렇게 드러다 놓고 이제 삶에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거기서 두드려 맞는다. 이 부분이 생각이 나는 구절이네요. 네,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요. 그 내 안에 좋은 거 나쁜 거 추한 거 막 다 저장해 놓고 그렇게 해서 행복했으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지만 않았다라면은 마이클 싱어가 이야기하는 놓아버림. 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드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 새로운 코너를 개설을 했죠. 그래서 오늘 또 맞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핫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어떤 예. 주제를 가져왔나요, 저희가? 당신이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보니까 동기부여가 사실은 2019년 말 2020년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집에 이제 많이들 있잖아요. 그때 뭐 우울하기도 하고 뭐 그때 좀 사람들로부터 좀 위로도 필요했고 그래서 동기부여 시장이 그때 막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이제 벌써 그러면 4년 정도 이제 전성기가 이제 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성기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음, 들고요. 그리고 이제 네, 또 다음에 언젠가 또 오겠죠. 전성기가. 그치만 지금은 전성기가 지나고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이게 왜 지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네, 그 뭐든지 시작을 하게 되면요. 트래픽이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가령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것만 뭐 쓰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굉장히 잘 된다더라. 뭐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 처음에 굉장히 핫합니다. 나도 공부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한 3년 지나면요. 이제 그 트래픽이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쓴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할 것 같으면은 그게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을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결국에는 항상 그 영적 책에서 얘기하는 내 자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가 별로 없는 것들도 쏟아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 한 달에 2명이 결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한 세 달 정도 되면은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네, 사람들끼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걸 쓰고 공부를 해도 효과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이 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음, 동기부여를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처음에 다 안 하신 분들이 아니고 열심히 영상도 보고 뭐 100일 챌린지도 해보고 미라클 모닝도 해보고 100번 쓰기 뭐 여러 가지 다 해본 분들이 이제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안, 그 중에서 그걸 했는데도 네, 별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히로님이나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은 동기부여 영상을 백날 봐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히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저는 그 동기부여 영상을 잘 안 봤어요. 근데 잘 안 예, 보다가, 그 하와이 대저택님의 그 예,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채널들이 막막 쑥쑥쑥쑥 올라오면서, 예, 그런 그 썸네일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예, 성공인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근데 그런 영상 이제, 어떻게 하나씩 이제 보다 보면은, 어, 되게 재밌는 그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이 뭐냐면은
지금 되게, 가슴에 불이 짙네요. 불이 짙어서 지금 이제 네, 막 열정이 막 가득합니다. 나는 이제 그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대댓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네, 그게 오래 갈 것 같니? 그게 네, 지금뿐이야.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댓글을 봤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동기부여를 효과적으로 내 것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되게 간단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내가 하고자 한 거를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네, 네,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네,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네, 보고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알고리즘 추천해 주잖아요. 네, 뭐, 맛집 투어라든지 아니면 네, SNS도 똑같아요. 네, SNS도 한 30초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음, 뭐 갑자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아니면 뭐 게임 영상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스크롤 다운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때 왔다. 그 에너지가 왔다. 그러면 그때 그냥 벅차고 일어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바로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거. 결국엔 네. 실행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실행력을 우리가 얘기하려면은 이 동기부여라는 단어부터 먼저 뜯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동기부여라는 네. 거는 그야말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동기라는 거를 부여를 받으려면요, 내 목적에 의해서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목적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이 동기부여라는 영상 자체가 예, 나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갑자기 나도 막 갑자기 몸짱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음. 평상시에는 생각 안 했는데 막 동기부여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막 몸짱이 어. 돼야 되겠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근데 막 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음. 아침에 나는 일어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동기부여 영상을 보니까 와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아침에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평상시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동기부여 영상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나온 영상을 보고 내 동기와 이 동기부여 영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서 부여받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이제 음. 올바른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내가 동기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주입하는 게 내 동기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냥 가보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또 오고 몇 번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제 시간을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분노가 음. 치밀어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음. 분출을 해야 되잖아요. 알, 네, 예. 알고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막 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근데 예, 아, 예, 네. 저는 안타깝네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매체가 문제다. 이 매체는 음. 유튜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전달하는 건데, 이 유튜브라는 거는 알고리즘의 영향이 있고, 결국엔 그 알고리즘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해야 되고, 또 많이 봤다라면은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음. 그러한 핵심 속에서 결국에는 묵직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극적인 내용만 짜집기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한 플랫폼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유튜브, 유튜브를 SNS. 통해서 네. 동기부여를 받으면 오히려 그 동기부여 영상에서 말하는 가령 A라는 인물 고대에 뭐 네. 오래전에 A라는 인물에 대해 동기부여를 그 동기부여 영상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실질적인 본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했던 것 중에 잘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전달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오해의 소지들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컨텐츠를 만든 사람도 시장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예, 네. 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미디어 매체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 결국엔 우리는 방송국도 음. 그렇게 소비를 해왔고, 유튜브도 작은 네. 방송국이라고 봐야 되니까 세계에서는 뭐 크지만, 그렇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되게 좋은 포인트고요. 그 동기부여를 원한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보지를 말아야 되겠네요. 네. 유튜브를 보지 네, 말고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네, 맞는 그런 그 리더상을 골라서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그런 책을 네, 하나 사서 그 책을 읽고 탐독을 하는 것이 그리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 곧 해보는 것이 그게 네,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도
제가 이 스크롤 다운 하면은 바로 다른 것이 뜨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를 잘못 골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동기부여를 하려면 유튜브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분들은 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받아들일 때 100% 무조건 약간 신봉하듯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요. 이분도 어떤 의도가 있고 본인이 어떤 의도 속에서 어딘가에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네. 알아차리고 그것에 동조는 할 수 있지만 거기로 내가 굳이 갈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내가, 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아는 게, 좋아하는 걸 알아야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책을 사려고 해도요. 관심 있는 집중 분야가 있어야 그쪽 분야의 책을 살 텐데요. 그런 게 딱히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있어라. 그냥 그냥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냥 있어라. 그리고 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뭘 해야 될 좋은 줄 모른다. 그냥 음, 아무거나 하면서 있어라. 그냥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 그 네, 공감하는 게요.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두르는 거잖아요. 내가 네, 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두고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되고 그것을 빨리 해서 뭐 그거로부터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은 무언가를 읽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네, 그럴 때는 이제 부표님 방금 얘기한 그냥 있어라, 있어봐라. 네. 그런 그냥 얘기가 좀 있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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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가 좀, 네,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네, 그게 좀 포인트인 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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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냥 있다 보면요. 그냥 있으라고 해도 잘 못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나가서 뭐 어떤 새로운 것도 해보고 만남도 해보고 어떤 책도 읽어보고 그런 방황이잖아요. 방황이 꼭 필요합니다. 방황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걸 찾거든요. 음, 방황을 해본 사람이 찾을 수 있어요. 더 빨리. 남의 길을 맞아요. 쫓아가는 네. 그 사람보다는 단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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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방황이라서 그렇지, 그 여러 네, 가지를 해봐서 거기서 이제 네, 보물 찾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네, 보물이 여기 있었네. 우리 생각지도 못한 곳에 네, 보물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이 해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찾을 건데 그러면은 그때 전력 질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하지 네, 말라고 해도 네, 전력 질주 해야 됩니까? 그때도. 네, 네, 하지 말라고 해도 전력 질주가 돼요. 왜냐하면은 네, 나의 네, 그쵸. 목표가 이제 즐겁거든요.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를 그냥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모를 때 있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있어라. 그 시간도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럼 또 누가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그냥 있어도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뭘 주입하고 싶냐, 도대체. 저 사람한테 뭘 주입하고 싶냐. 그냥 음, 있으라고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너 지금 그냥 있으면 안 돼.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돼.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나는 왜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네, 내 주변에 친구들이 다 사니까 나는 없으면은 모임에 나가면은 좀 창피하고 좀 소외되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살려는 건지. 그렇게 음, 타인의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살면은 내 삶이 없어진다는 거죠. 증발된다는 거죠. 우리 목이 갈증나서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이 태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기부여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서는 정말로 나한테 있거든요. 동기부여한테 잘못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네. 있습니다. 그 동기부여를 맞아요. 그거를 내가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쓸지도 내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네. 동기부여를 내가 어떻게
마음에 이제 와 닿는 것 자체도 예, 그거니까요. 요즘에 사실 이 동기부여가 많아지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대한 그 안티가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 또한 굳이 또 이제 가서 또 보고 거기서 이제 동조되면은 사실 동기부여 때 동조됐던 거랑 별반 다르지 예, 않다라고 또 똑같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동기부여라는 게 결국엔 시장이 아까 성숙도가 지금 성숙해진 만큼 그와 반대되는 것도 이제 시작이 되니까 항상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 반대되는 세력들의 어떤 트래픽도 어느 순간은 성숙도를 넘어서 이제 트래픽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예, 지금 예를 들어 네, 누군가 나타나서 해변같이 이야기한다. 그럼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와, 저 사람 최고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잘 되니까 또 벤치마킹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음,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품 10명, 같네요. 20명, 예, 제품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50명, 100명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소비자들이 좀 질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는 얘기 똑같네. 저 사람 하는 얘기 똑같네.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똑같네. 지금 동기부여가 그런 거거든요. 동기부여가 처음 음, 누가 나왔을 때는 와, 신선하다, 좋다. 근데 지금 다 네. 똑같이 만들어내니까 아, 똑같네, 똑같네. 그런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세팅들이 다 다른데 자신의 것을 그거를 컨텐츠화를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더 창조적인 것이다.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도 동기부여를 100번 봐도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모르셨다라면은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저희가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그럼요. 네. 네, 그런 얘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결국엔 동기부여 이전에 나를 알아야 된다. 네, 나를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마음 챙김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수행의 결과로 나를 알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네. 뭐 메타인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고 혹은 객가나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네. 단어를 뭐 어떤 걸 써도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나를 알아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동기부여 채널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트래픽을 가져가는 반동기부여 채널도 있고 그러면 예. 이제 저희 그 두 남자의 깨달음은 예. 어떠한 그런 이제 채널인지 한 번 더 예.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채널이죠, 저희는?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은 두 남자가 이제 영성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그러한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의 특징은 끌어당김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채널은 이미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 예, 영적으로 마음 챙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이 한 분 한 분씩 나오는 채널들은 있는데요. 예, 두 명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채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실제로, 경험자들입니다. 경험을 네. 해보니까 괴로웠던 그런 시간이 뭐 동기부여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 그 모든 것들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들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남자가 담백하게 나누는 예,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채널이죠. 네.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채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채널 나중에도 계속 좀 듣고 싶으시거나 하시면요, 구독을 해주시고요. 네. 사실은 자극적이지 앞으로 않아요, 저희는. 예, 네. 예,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구독자의 증가 추이가 높지 않지만 즉 구독을 반대로 구독을 해주신 분들은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누군가는 뭐 이런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들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뭐 동기부여 아니면 뭐 그 동기부여를 비판하는 거 또 이제 요즘에는 영성도 또 너무 영성도 너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의 음, 기본은 나를 믿지, 그러니까 나를 신봉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영성도 약간 종교처럼 나를 신봉하게끔 만드는데 막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나와 음, 어떤 컨설팅을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건 벌써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비즈니스죠, 또, 그런. 또 오해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성, 사이비 종교 음, 같은 거다 등등등. 예, 근데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 눈을 좀 예, 키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개인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영성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예, 시스템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그 눈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휘말리지 않는 그런 펜들럼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예, 개개인이 좀 이제 이게 폭풍 속 밖에서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도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입장해 주시면 좋은 책들이라든지 어떤 말씀들 같은 게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예, 삶을 사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마음 평온하게 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요. 예, 많이 네. 입장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끔 이제 조용한데요. 조용한 방인데요. 네, 가끔 저희가 이제 포텐이 딱 터져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네, 장문을 딱 올려주시면 또 장문으로 자신만의 그 삶을 통해서 네, 영적인 그 삶을 통해서 또 그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 서로에 대한 삶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도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하면서 자신의 지도를 넓혀가면서 네, 내가 저것도 한번 가보고 이것도 한번 가보는 네, 그런 네, 또 좋은 시너지가 나는 단톡방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단체 채팅방은 과연 시끄러워야만 하는가? 예, 뭐 그런 거죠 있잖아요. 단체 채팅방 사람이 많으면은 막 대화가 많아야 된다라고만 일단 막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하는가? 과연? 그것이 불필요한 대화가 많은 것이 단순히 좋은 건가? 오히려 사람이 많아도 그냥 정말 필요한 얘기들만 하는 그런 단체 채팅방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프레임을 벗기는 거죠. 왜냐하면 단체 채팅방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있거나 뭐 50명이 있거나 그러면 막 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음, 막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도 네. 별로 없고 그러면 죽은 방 아닙니까? 네. 뭐 또 이런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활발해야만 좋은 것인가? 예, 그것도 아니다. 네. 네, 채팅방은 채팅방일 뿐입니다. 네. 저희가 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요. 네. 가끔 이제 네, 쉬어가는 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 39번째죠. 이제 다음 40번째, 40번째 시간으로는요. 저희가 이제 게스트 분과 함께 돌아올 네, 예정인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저희 이 삶 더 삶의 삶 더 네, 잘해. 네. 네, 아직도 이 삶 더 잘보다는 삶 더 삶이 더 입에 붙는 그런 네, 책의 이름인데요. 저희가 또 다른 책은 어떤 책을 할지 네, 네,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투표를 이번에는 또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투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단톡방에서 한번 네, 투표를 진행할 거니까요. 저희가 지금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이 네, 두 남자가 이거 꼭 다뤘으면 좋겠다 하면은 꼭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은 네, 저희가 네,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 그다음에 사이토 히토리의 1%의 법칙이었나요? 그 책하고 네. 좋네요. 그 책도. 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책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골라가지고 네. 네, 투표를 그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투표를 해보면 좋을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저희 방송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저희 에피소드 39번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보표였습니다. 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